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500만원 전후로 살 수 있는 중고차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텐데요. 일단 오늘 소개하는 친구들은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한 만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연식도 있고 키로수도 높기에 이 점을 꼭 감안하시는 게 좋은데, 이게 하체에서 잡소리도 날 수 있고 코너에서도 좀 불안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지, 뭐 차가 퍼져서 안 굴러가요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구입 후 100에서 200만원 정도 먹여서 하체를 어느 정도 수리를 하면 분명 만족도는 훨씬 올라가겠죠. 아무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997년도에 처음 출시한 기아 카렌스는 카니발 정도까지는 필요 없는데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패밀리카가 없을까 고민하던 아빠들에게 정말 좋은 선택지 중 하나였는데요. 물론 얼마 전에 단종된 3세대 모델에 가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품성과 결정적으로 쉐보레 올란도에게 100전 100패하면서 단종이 되며 눈물을 머금고 셀토스에게 바톤을 넘겨줬으며, 오늘 소개하는 2세대 카렌스는 2006년도부터 판매가 됐는데, 기존 1세대 카렌스가 준준형차 세피아를 베이스로 만들어, 그러니까 요즘 차량들 덩치로 치면 소형차 엑센트보다 더 작은 친구로 만들어 덩치가 많이 아쉬웠으나, 2세대 모델은 K5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중형차 로체를 베이스로 바꿔 정말 여유로운 실내를 갖게 되어 상품성이 대폭 상승했고, 가스차는 2019년 이전까지 영업용 차량 혹은 5년 이상 된 중고차 장애인분들에게 허가를 해줬지만, 예외적으로 경차나 MPV 차량들은 일반인도 구매가 가능했기에 MPV인 카렌스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2011년 쉐보레 올란도의 출시 전까지 시장을 독식하면서 단물을 쭉쭉 빨아먹기도 했죠. 하지만 2021년 지금 와서 보면 옛날과 달리 상당히 많이 오른 가스값, 아니 생각해보니까 무슨 가스값이 요즘엔 1100원씩 하더라고요. 애초에 가스차들은 태생적으로 낮은 연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내 주행 위주라면 가솔린, 디젤 차량 대비 유지비적 이점이 굉장히 없기도 줄어들기도 했고, LPI 엔진이라 LPG보다는 높은 출력을 갖고 있지만 솔직히 그마저도 확실히 부족한 출력이란 건 확실하며, 개인적으로는 이도 저도 아닌 디자인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 차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디자인보단 활용성을 먼저 보시기에 다행이지, 안 그래도 호감형 디자인이 아닌 로체를 살찌워놨으니 호불호가 크게 갈릴 것 같네요. 뭐 그 외에도 플라스틱 떡칠에 그 잡소음 심한 실내, 좋지 못한 주행 성능 등등 있으나, 당시에는 뭐 대부분의 국산차들이 그랬으니 콕 집어서 말할 단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차를 한번 사서 오래 타는 편이다 하면 좋은 선택인 것이 2000년대 출시한 다른 패밀리카, 예를 들어 카니발이나 소렌토 같은 차량들은 대부분 디젤 모델이 메인이기 때문에 뭐 가끔 가스 모델이 가뭄에 콩나듯 있긴 하지만, 아무튼 디젤이 메인이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도 엄청날 뿐더러 이제 와서 사기엔 디젤 차량의 특성상 컨디션이 더 좋지 못한 것이 일반적이라 언제 큰돈이 들어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데, 카렌스와 같은 2.0 LPI 엔진이 들어간 로체나 소나타만 보더라도 주행거리 70만, 80만까지 잘 타다가 수출까지 보내는 무식한 내구성을 보여줘 높은 주행거리에 차량을 고르셔도 적어도 일반적으론 큰돈이 들어갈 구멍이 없다 이건데요. 저희 집의 YF 소나타도 주행거리가 50만이 넘어가는데 최근에 보링을 했으니 말 다 했죠. 이제 등급을 알아보자면 크게 기본 등급 GX, 최고 등급 GLX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이 중에 매물도 많고 옵션도 더 좋은 GLX 등급을 추천드리는데요. 물론 그 안에서도 또 고급형과 최고급형으로 나뉘긴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으니 차량의 컨디션을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 핵심 옵션으론 16인치 휠 타이어, 4륜 디스크 브레이크, 풋파킹 브레이크, 가죽 핸들, 눈부심 방지 ECM 루미러, 인조 가죽 시트 이 정도고, 동승석의 에어백이 추가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했으니 들어간 차량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값은 2007년식에서 2009년식, 주행거리 15만 킬로 이하 매물로 350에서 500만원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두 번째 친구인 SM7은 이름만 보면 그랜저가 소나타보다 한 급 위인 것처럼 SM5보다 한 급 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뭐 대부분의 부품이 호환되는 쌍둥이 같은 친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차량의 길이가 10cm가량 길어졌지만 실내 공간과 휠베이스의 길이는 동일해 그냥 SM5가 앞뒤로 살찐 모델이다, 주둥이랑 엉덩이만 길쭉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며, 실내 디자인도 정말 똑같은 차량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정도로 좋게 말하면 차분하고 나쁘게 말하면 고리타분한 구성을 가졌는데, 이는 단종될 때까지 쭉 비슷한 분위기를 가져가면서 개인적으로는 당시 여러모로 산만한 그랜저 HG의 실내보다는 그래도 네가 낫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SM7 1세대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인 뉴아트 모델은 실력이 있는 성형외과를 다녀오면서 드디어 SM5와 디자인적인 차이를 크게 가져갔는데, 2008년 기준으로 상당히 파격적인 외모를 가져서 어떤 사람들은 곤충 같다고 놀리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웅장하고 세련돼서 너무 멋있다 등등 호불호가 정말 확실히 갈리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준대형 포스가 나서 호감이었고, 길바닥에서도 이 모델이 제일 흔하게 보이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차량을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점이 뭔가요? 뭐 디자인, 성능 같은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유지비도 절대 무시 못할 부분 중 하나인데, 안타깝게도 이 친구는 당시 뭐 대부분의 준대형 세단이 그렇듯 복합연비가 10km도 채 나오지 않는 기름 먹는 하마 중 하나로 주유소에 출근 도장을 열심히 찍을 수 있고, 닛산의 기술력으로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정말 좋은 차량 중 한 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만큼 고장났을 때 그랜저 대비 곱배기 이상의 수리비와 부품 수급 문제 등으로 길어지는 수리기간이 있고, 오너분들이 항상 디스크 변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로 보아 중고로 구매하시고 꼭 전체적으로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르노 삼성 차량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이 친구도 연식치고는 동급 대비 굉장히 저렴한 차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략 그랜저보다도 100만원 이상, K7보다 200에서 300만원 이상 저렴해서 상당히 가성비가 좋다고 말할 수 있는데, 물론 앞으로 나갈 수리비에 대한 걱정 등 전반적으로 르노 삼성이라는 브랜드 때문에 생기는 감가지만, 제 생각엔 이 친구는 이미 감가를 먹을 만큼 다 먹어서 당장 구입하시고 몇 년 타다가 팔아도 그렇게까지 크게 손해볼 것이 없는, 물론 뽑기를 잘못하시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겠지만 그건 뭐 이 정도 연식 가격대 중고차들의 숙명 같은 부분이니 시세보다 너무 저렴한 친구들은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크게 2.3, 3.5 가솔린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3.5는 약간만 튜닝해도 엄청난 출력을 보여주고 정숙성도 뛰어나지만 기름 먹는 하마가 코끼리로 바뀔 수 있는 여러모로 유지비적인 고민이 많아지고, 2.3의 매물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오늘은 2.3을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등급은 크게 기본 등급 SE, 중간 등급 LE, 최고 등급 RE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치기 등급들이 있지만 크게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면, SE 등급의 핵심 옵션은 16인치 휠 타이어, LED 테일램프, 일렬 열선 시트, 운전석 전동 시트, 스마트 키와 같은 스마트 카드, 레인 센싱 와이퍼, 프로토 에어컨 정도가 들어가고요. 중간 등급 LE에서 추가되는 옵션으로는 17인치 휠 타이어, 자외선 차단 글라스, 천연 가죽 시트, 후진 하향 아웃사이드 미러, 조수석의 전동 시트, 최고 등급 RE에는 사이드 커튼 에어백, 운전석 메모리 시트, 차량의 속도에 따라 핸들의 무게가 바뀌는 스피드 센싱 파워 스티어링, 보스 프리미엄 스피커 정도가 들어갑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의 연식의 차량들은 옵션보단 차량의 컨디션을 먼저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급이기 때문에 연식에 비해 기본 등급에도 좋은 옵션들이 대거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네요. 가장 중요한 차값은 뭐 등급 간에 큰 차이는 없고, 2009년에서 10년씩 주행거리 10만 킬로 전후의 모델들이 대략 450에서 550만원 사이 정도네요. 물론 오늘 소개드린 차값은 대략 이렇단 것이고, 차량의 컨디션에 따라 더 저렴할 수도 비쌀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하며, 차량 구입 후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여유금을 좀 더 갖고 차량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